방송국 단독 단행화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합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발상에서 저는 한대건이고요. 오래간만이죠. 토요일 경마 한대건 오래간만에 섞고 있는 한대건의 음담 패설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경주리 1700m 제 8경주 출발했습니다. 8경주입니다. 일단 놀보고 싶으면 그렇지만 풀문스카이예요. 마방에서는 왜 못 뛰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풀문스카이의 정계적 이점을 노리고 승마를 높아봅니다. 10번을 놓고 5번과 2위는 12번을 10번 마 풀문스카이 3위는 경주리 1300m 제 8경주 출발했습니다. 8경주입니다. 안쪽에는 이거 황표만은 데뷔할 당시에 하나 있긴 했던 것 같아요. 한코탕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리틀보이 플래시가 이제는 완벽하게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셔서 8번 놓고 2번, 9번 9번 마 강화 총각의 모습 보이면서 좀 헬쑥해졌나요? 아니면 더 빵빵해졌나? 요즘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제대로 뭘 하지를 못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한 2주 동안 방송을 쉬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전화 감사합니다. 네. 왜 방송 안 찍냐고 욕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 씨발 내 방송이야. 뭐 나한테 돈 10원짜리나 안 주면서 내가 찍기 싫으면 안 찍는 거지 뭐 있어 이게 방송이 그잖아.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네, 그래도 뭐 기대하시고 찾아주시는 분들 계시니까 찍어야죠. 꾸준히 다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왜 안 찍었느냐 앞으로는 찍을 것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또 꼴려서 안 찍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안 찍을 거고 찍고 싶다 그러면 찍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설명하자고 뭐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아닐 거고 경마 얘기나 빨리빨리 해라 뭐 그러실 분들이 많은데 걱정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몇 분 계셨어요. 사무실로 뭐 전화도 하시고 막 그러는데 괜찮아요. 저 멀쩡합니다. 뭐 별다른 게 없고 그냥 조금 개인적인 일도 있었고 뭐 사무실적인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근데 여러분들은 낯짝이 듣고 오셔서 제가 알아요.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정말 제 문자나 음성 정보를 다 들어주신다면 좀 뭐 떼부자가 됐겠죠. 그렇지 않은 분들이 한 90% 정도 되고 한 10% 정도가 그래 씨 너 고생했다. 그러면서 문자도 신청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몸성도 들어주시고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나머지 10% 때문에 제가 이 방송을 찍을 겁니다. 열심히 한번 다시 시작해 볼게요. 좀 쉬었더니 몸이 더 안 좋아졌어. 사람은 확실히 일을 해야 돼. 뭔가 이렇게 하던 패턴이 바뀌니까 몸이 더 안 좋아. 성적은 괜찮았어요. 지금 한 2, 3주 동안 성적이 괜찮았죠. 뭐 흡족해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한의원님 고맙다고 아주 그냥 열광적으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일요일이었나요? 일요일날 제가 50배짜리, 뭐 메인 승부, 뭐 열 몇 배짜리, 이런 것들 다 잡아내고, 인기만 한두 마리 빼주고, 뭐 이렇게 일요일날 좋은 성적을 낸 예상가들이 많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대거는 뭐 50배짜리라든가 11배짜리, 이런 것들 다 잡아냈습니다. 그걸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문자 고객분 한 분이 승부경주 적중을 했어요. 승부경주로 주력으로 11배를 때려줬는데 그 다음 경주에 문자가 옵니다. 아니 뭐 한 방 때리고 두세 방 방어하면 족도 맞추지도 못하면서 문자 보내지 말아라. 그것도 안 보냈어요. 그거 바로 전경주를 제가 적중을 해드렸거든요. 메인 승부처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야. 내가 막건 사고 승부야 내가 메인 승부야라고 얘기를 하면 막건 안 사? 뭐 병신이야? 예상가가 자기 메인 승부라고 보내주면 막건 사면 되지. 그거 자기는 자기 겐대로 빼놓고서 내가 맞추지를 못한대. 아니 1경주에 출발부터 일요일날 1경주에 대가리 제대로 세워갖고 10배짜리 적중시켜주고 나름대로는 오늘 하루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메인 승부 마치고서도 뒤통수를 맞았어.
신청하지 마. 무슨 생각인 거야 도대체. 그럼 씨발 뭐 내가 주구장창 1경주부터 퍼펙트로 맞춰주길 바랬던 거야? 참 답답합니다. 그 문자 보내신 분이 이 방송을 보시겠지만 그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좀 집중을 해. 내가 어떤 경주에 왜 이 마피를 내 마번에서 뺐는지, 그리고 내가 이 마피를 왜 대가리를 세우는지, 그리고 인기마가 안 좋다고 하는 거 빼는 이유에 대해서 뒤로 돌리거나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나한테 따지기 전에. 정보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정보만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복귀합니다. 정말 엉덩이에 진물 나올 정도로 열심히 복귀합니다. 알아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똥말까지 다 복귀해요, 제가. 한 주에 300마리, 400마리, 부산권까지 합하면 500마리가 넘어요. 그거 다 일일이 복귀해서 예상하는 사람한테. 제가 뭐 양아치입니까? 그리고 내가 목요일날 취재 들어가서 기수나 조교사 똥꼬냥 빨아갖고 뭐 하나 더 얻어갖고 오면 내가 안 까줬어? 방송 안 찍으니까 풀어쓰기에 다 풀어줬잖아. 뭘 어떻게 더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백판 나왔어. 좋아, 백판 나왔다고 치자. 그럼 내가 뭐 할 말 없지. 뭐 적중 내역이야 다 공개되는 거고. 문자 받은 사람이 그 문자 보고 체크해보면 알 거 아니야. 적중이 안 나왔다는 건 뭐야? 내가 사람 맞고 사지 않은 거 아니야. 자기가 안 사놓고서. 아, 왜 씨발 쌍욕을 하고 처지하냐고. 얼굴 면상으로 보면 진짜 그냥 얼굴 안 보인다고 그렇게 막말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좀 화가 났어요, 일요일.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화를 꾹꾹 누르고 중간에 좀 헤매다가 뭐 후반부에 가서 배당 좀 잡아주고 더바가를 놓쳤다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나름 일요일 날 토요일도 마찬가지고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대건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한대건이 저 새끼 졸라게 열심히 안 하면서 혓바닥만 살아서 저렇게 방송 찍고 있고 감언이설로 날 꼬셔서 내 돈 2만원 피 같은 2만원 문자 받아갖고 한 콜에 5천원짜리 콜 받아갖고 먹고 사는 새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신청 안 하시면 됩니다. 그 돈 2만원 없어도 저 삽니다. 그 돈 5천원 한 콜 안 받아도 저 살아요. 하지만 양아치라는 소리 들으면서 경마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마음이 그래요.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뭐 아주 대단했다라고 볼 수 없는 성적이긴 하지만 나름대로는 지난주에 선전했고요. 그 전주도 괜찮았었고 그 전전주도 괜찮았습니다. 한 4주, 3, 4주 정도 나쁘지 않지 않았느냐. 내 적중이 마음에 안 든다면 신청 안 하시면 되고요. 저 안 쳐다보시면 되고요. 제 방송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맞는 예상가, 전문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제 주변에 다 예상가 동료들이에요. 제 얼굴에 침 뱉기라는 말씀 드렸어요. 진짜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앉아서 예상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예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누가 열심히 하고 누가 열심히 안 하는지를 모르니까 아마 그런 욕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한대건이가 이 자리에 앉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여러분들이 고객입니다. 그죠? 상품을 만들어 파는 놈이 제대로 준비 안 했다면 그 양아치 개새끼죠. 그렇지 않습니까? 새 치어로 뭐가 있다. 내가 한 구라짜리 잡아줄게 하고 인기 한 7, 8위짜리 넣고 훑어쳐서 배당 한번 잡겠지. 한 달에 한 번씩. 저 그런 경험 하지 않아요. 내 발로 뛰고 내가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고 공부하고 진짜 옛날 드라마처럼 한 땀 한 땀 장이 따는 것처럼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물론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적중이 안 나오고 여러분들한테 실망을 줄 때가 더 많겠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 새끼 걸고 내 가족 걸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아니면 내 주변에 모든 나를 아는 사람들을 다 걸고서라도 부끄럼 없는 경마하고 싶어요. 그런 예상하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도 사람인지라 몸이 좀 아프고 좀 괴로웠고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래 씨발 나도 조금 등한시 할 때 있어. 나도 사람이니까. 하지만 최소한은 할게요. 최소한은 할 테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문자로 사람 염장 들이지 마십시오. 내가 전화번호 공개하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그 문자를 보냈길래 내가 바로 전화했어. 그럼 전화는 왜 쳐 안 받아? 나 급해 죽겠는데 다음 경기 예상 녹음해야 되는데 말 쳐다보고 녹음해야 되는데 열받아서 내가 전화했어. 안 받아 전화. 뭐 염장 들려고 작정한 거야? 그러지 마십시오. 신청 안 하셔도 되고요. 한대건이라는 사람을 좀 믿고 한대건이랑 함께 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잡소리 좀 길었고. 무통장 문자나 공유권 문자는 광고로 안 나가요. 에이스 경마나 뭐 코리아에서 원핏에 가보신 분 있고 무통장 문자는 새마을 공고로 입금하시면 되고 060-300-7766 이건 060 문자 신청하는 번호입니다. 뭐 문자는 알아서 신청해 주시고 지금 밑에 나가는 ALS 번호 이거 잘 메모해 주셨다가 한대건의 승부처에서는 난 네 목소리 한번 들어볼게 라고 하신 분은 듣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취재 갔다 왔고요. 다 만났는데 오늘 서승훈 기수 오랜만에 만나고 역시 뭐 서승훈 기수는 서울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오래간만에 만나도 그 성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남자예요. 상남자라는 느낌이 팍팍 들 정도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말 능력이 없는데 부산에 가서 말을 타니 그 말에 대한 인기가 너무 집중되고 입상에 실패하면 너무 미안하더라. 이런 말 하는 기수 한 명이라도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다 대부분이 관계가 꼬였다, 뭐 말이 안 뛰더라, 다 핑계가 있죠. 수근이 봐. 서승훈이 간단하게 얘기하잖아. 나는 열심히 탔는데 내가 부족하니까 그러겠지. 근데 미안하더라. 경남 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기수 없어요. 오늘 그 얘기를 듣고 이 서승훈이 얘는 진짜 남자구나. 대상 경주 타러 올라왔어요. 일요일날 코리안 더비라는 G양급의 큰 경주가 있습니다. 뭐 좋은 성적을 낼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대상 경주는 이게 불문율 같은 겁니다. 취재하는 기자들이 대상 경주에 대해서는 말들에 대해서 잘 물어보지 않아요, 사실. 아니, 상식이잖아. 어느 누가 큰 대상 경주에 나와서 준비를 착실하게 안 했겠습니까? 그죠? 뭐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도 대상 경주니까 입조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기본은 대상 경주에 나오려면 거의 상응하는 준비를 하신다고 봅니다. 준비를 하고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 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은 얘기 안 했고요. 여기 서울에 와서 얻어 타는 마필이 몇 마리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물어봤습니다. 방송 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설이 좀 길었고. 출발해 볼게요. 4경주, 7경주, 9경주, 11경주. 4, 7, 9, 11. 9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제주용마는 3경주와 5경주를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이죠. 자, 한대건의 음담 패설 방송의 첫 번째 코너입니다. 한대건의 직접 만나봤어 코너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대다수의 기수들은 만났지만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기수는 유승환 기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복이 터졌죠. 내일 일요일에 나오는 뭐 글로벌 축제를 비롯해서 뭐 실버 울프. 올해가 유승환 기수에겐 참 뭐랄까요, 운빨이 좀 따르는 연이 아닌가. 다 대상 경주에서도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또 일반 경주에서도 역시나 유승환 기수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부상으로 인해서 공백 기간도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제 모습을 찾아가는 걸 보면 이야기를 나눠봐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기수는 아니에요. 참 괜찮은 기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제가 유승환 기수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유승환 기수가 뭐 일요일날 뭐 글로벌 축제라는 지난 대상경주에서 우승했던 마필을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주에는 부산을 내려가요. 코리안 오크스베이에 다른 마필을 기승하기 위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대상경주의 이번 주에 유승환 기수, 그리고 다음 주에 대상경주에 유승환 기수가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직접 만나봤어에서 얘기해볼 마필은 바로 5경주에 출전한 마필입니다. 바로 1번마 아델엔젤이에요. 정말 별거 없죠. 예. 원래는 외산 마필이고요. 예. 이게 데뷔한 이후에 단 한 번을 입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속주의 마저가 똑같죠. 아델의 꿈, 아델 시리즈입니다. 아델의 꿈이라는 마필은 국산 마필, 일본 아델엔젤은 외산 마필입니다. 결국은 바닥 기니까는 레이팅이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국산 5등급 경주에 아델엔젤은 출전을 한 겁니다. 원래 혼합군 마필, 외산 마필이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목이 좀 집중되는 것 같아요. 상대가 좀 달라졌고, 외산마다 보니까는, 야, 그래도 이 5등급의 능력이 큰 마필 없고, 편성이 해볼만 하면, 이제는 좀 상금을 벌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저 역시 그런 기대감은 없잖아 있고요. 조교 때는 뭐 큰 이상이 없어요. 괜찮게 나갑니다. 뭐 마방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급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데, 유승환 기수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보여준 거람이 없으니까. 말이 조교 때 완전히 뒤집어져서 미쳐 있다면 유승환 기수가 얘기했겠죠. 마라페이 상태는 괜찮더라. 근데 워낙에 띵걸음에서 보여준 게 없다 보니까 유승환 기수는 좀 조심스러운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마필은 무난한데 너무 기대치가 큰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멘트? 네, 그런 멘트를 저는 느꼈기 때문에 안 될 건 없어요. 편성이 워낙에 허접하니까 일본 아델렌지 안 될 건 없지만 너무 보여준 거림이 없기 때문에 뭐 맹신할 정도로 이 마필을 정말 배팅 한번 시원하게 해보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만나온 마필 5경주 일본 아델엔젤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두 번째 만나온 마필은 바로 6경주에 출전합니다. 사은마 선스타트입니다. 제가 이거를 갖다가 참 아쉬움이 많죠. 제가 그때 적중을 하긴 했지만 19배짜리가 나왔는데 이게 텍스트 예상에서도 제가 써놨었어요. 이번엔 된다. 마필이 편성도 약하고 마필이 부쩍 나아졌더라라는 텍스트 예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노렸던 2000쌀이 우승을 차지했고 선스타트와 에코골드가 박빙의 싸움을 하나 맞아서 선스타트가 이기죠. 자, 이게 레이스가 상당히 느린 경주에서의 선전입니다. 그래서 과연 선스타트가 나아진 걸음인가 아닌가를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지난번 대비해서 부담량 1kg 올라갔고요. 편성을 보면 지난번 못지 않아요. 역시나 뭐 편성이 워낙에 허접한 편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도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인데, 유승환 기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조교 때 느낌이 어떠냐? 나아지고 있는 과정인 것 같다. 이거 굉장히 많은 그 의미가 함축된 겁니다. 유승환 기수가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제가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쌍대가리예요. 좋아요. 그냥 왔어요.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굉장히 좀 낮춰서 좀 표현을 하죠. 모든 기술이 대부분 그래요. 근데 유승환 기수의 입장에서 나아지고 있다, 괜찮다, 이 표현은 그래서 좋은 축에 속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잠시 후에 6경주에 대한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편성도 워낙에 허접하고 또 직전 경주에 보여준 걸음이라고 한다면 우승까지도 들어볼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저 역시 사마 선스타트는 관심권에 가지고 가야겠다. 내용도 괜찮고 경주의 조건도 나쁘지 않다. 6경주 4번 선스타트 관심 한번 가져보십시오. 자, 세 번째 만나온 마필은 8경주에 출전해요. 바로 5번마 풀문 오션입니다. 데뷔했을 당시부터 나름대로 좀 주목을 받았던 마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정말 기대만큼 뭐 정말 대단했다 뭐 이러한 느낌은 아니었었고요. 선유권을 가담을 해도 끝걸음이 약간 좀 부족한 걸음을 좀 보여줬었는데 꾸준하게 좀 나아졌던 것 같아요. 마필 자체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지난번에 물론 이제 백상이라는 마필, 편성이 강하지 않은 마필들 틈에서의 선전이긴 하지만
나름대로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데뷔한 이후에 뭐 이렇게 너무 정말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면서 승승장구하는 말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걸음을 늘려나가는 마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바로 오브마 풀문 오션은 자신의 걸음을 상당히 늘려왔던 마필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주력이 천마타로 똑같아요. 비록 승급전이라고는 하지만은 마이너스 1kg 감량까지 있고 뭐 딱 부러지는 뭐 능력마가 없습니다. 뭐 요즘 5등급과 6등급의 편성이 좀 그렇긴 하지만 뭐 눈에 보이는 마필은 뭐 한 7명, 3명 이상 정도 이 마필만 제외하고는 오브마 풀문 오션이 다시 한번 선행 주도권 싸움에서 밀릴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승급전이다 보니까 좀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내가 물어봤죠, 그래서 유승환 기수한테. 말 괜찮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승환 기수가 괜찮다는 표현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필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표현하는 거니까 경주의 전개 조건 좋죠? 상대 약하죠? 뭐 풀문 오션이 뭐 당연히 인기 1위로 팔릴 여지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내용상으로도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이다. 뭐 풀문 오션.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런 얘기들을 못 듣습니다. 제가 직접 취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벌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기 1위야. 승급전이야. 이거 빼고 싶지? 이거 빼면 다 배당이니까. 누구나 그렇잖아. 하지만 인정할 수 있는 내용과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신을 드리는 거예요. 5번 놓고 해라. 이런 방송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고마워들 하십시오. 저한테.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 새끼 왜 이렇게 건방져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 나는 잠 안 자고 가서 애들 똘꼬적 핥아주면서 얻어온 정보를 이렇게 다 공개해 주잖아. 그럼 최소한 고마워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잖아. 이러고 또 오마 풀모식 못 들어와봐. 얼마나 쌍욕을 먹겠어 내가. 수고하라. 유수환 기수님 제발 잘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내용은 그래요. 자, 세 마리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오경주의 1번 아데렌제. 거품이 있다. 뭐 레이팅이 떨어져서 5등급에 나오지만 거품이 좀 있고 6경주의 4번 선스타트 8경주 5번 풀문 오전은 두 마필 다 내용도 괜찮고 경주의 조건도 나쁘지 않다. 체크해 보셨다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직접 만나봐서 정리하겠고요. 자, 본예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만 1경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9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이미 뭐 아직 1경주부터 11경주까지 남았는데 한 20-30분을 떠들었죠. 그러니까 내가 체력이 바닥이 나는 거야. 이 직접 만나봐서 코너를 괜히 해갖고 사람이 지쳐 죽겠어 진짜. 뭐 하던 건데 뭐 안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 이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직접 만나봐서 코너를.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 자꾸 내가 신경 쓰이잖아.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다가 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어쨌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1경주예요. 정말 고만고만하죠. 별종의 A형 경주에다가 보여준 거는 다 바닥을 쓸고 자빠졌으니 정말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가장 주목해볼 마필은 6공화 센터사예요. 뭐 못 뛴 걸음은 아니죠. 물론 똥말들과의 경주에서 뭐 가서 지니까 뭐 할 말은 없는데 뭐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서인석 쪽에서 인석이 형이 이걸 가지고 대단한 안말로 키울 생각을 했었죠. 6등급에 상금을 많이 주는 경주가 작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마 장려 정책으로. 그래서 일부러 거기 나갔다. 상금 많이 벌려고.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기대치가 있었던 마필이에요. 사실 이게. 근데 6전 동안에 입상이 딱 한 번입니다. 매번 인기는 끌었고요. 그러니까 인기에 부응하지 못하고 졸전 중에 졸전. 뭐 인석이 형을 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서인석 조교사의 잘못은 아니죠. 뭐 말이 뭐 레이스의 편성이라든가 레이스에서 못 뛰는 거는 물론 조교사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 기대했던 것보다 성적이 안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교사가 답답하죠. 말 열심히 만들어 놓고 마주한테도 뭐 얘기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뭐 잘 뛸 거라 다 얘기했는데 실상 뚜껑을 열어보면은 입상도 못해. 순위권에도 못 들어와. 그러면 정말 내가 조교사라고 해도 정말 거기 가서 이렇게 수그러질 것 같아. 이 과정을 보면 6전 동안에 이 정도의 걸음을 보였다고 한다면 이건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어디까지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이 마필이 더 성장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것만 놓고 본다면 이 마필 능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석이 형, 서인석 조교사가 가장 잘하는 게 있죠. 편성을 정말 잘 읽습니다. 요거는 정말 칭찬해 줄 만해요. 서인석 조교사가 수급하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리하는 마필들이. 그래서 항상 물량 공세 매주 10몇 명씩 나와. 이렇게 말을 관리하는 마방이 많지가 않죠. 근데 그 마필들이 어느 정도 상금을 버는 이유가 전 이거 서인석 조교사의 능력이라고 봐요. 서인석 조교사는 매주 출마 투표장에 나옵니다. 본인이 그 출마 투표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다 나오지 않아요. 출마 투표장에 조교사들이 싹 다 나와서 출마 투표하지 않습니다. 마방의 관리원이라든가 조교보 이런 사람들이 출마 투표해요. 사실이니까 뭐 조교사가 의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전화로 주시하면 되는 거니까 안 그래? 근데 서인석 조교사는 단 한 번도 제가 봤을 때 조교사 된 이후에 빠진 일이 없습니다. 그건 진짜 칭찬할 만하죠. 자, 장황해졌고요. 어쨌든 육공화 센터사가 다시 한번 인기를 끌 겁니다. 그죠? 편성이 약하니까. 자, 직전과 달라진 게 뭐예요? 마이너스 3kg 감량이 들어갔어요. 선두권을 공략할 수 있는 아직까지 문선혁 교수가 감량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알아요. 웬만하면 선행을 가서 경주를 푸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다는 걸 알아요. 단독 선행이죠. 빠른 말이라고 해봤자 2번만 내길의 빛 정도? 근데 이것도 주행 지혜정을 받고 능력미달에 나와서 지난번에 출발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윤태혁 기수에게 태혁에게 넘어갔습니다. 윤태혁 기수는 악벽 전문 기수기 때문에 악벽마 관리에 일가견이 있죠. 얘는 조교사가 되면 정말 성공할 겁니다. 이 모든 악벽마에 대한 것이 정말 이 순치를 시키는 과정이 진짜 태혁이만한 기수가 없는 것 같아요. 윤태혁 기수만. 오늘도 만나봤지 윤태혁 기수. 에휴 정말. 어쨌든 그래서 선행을 갈 수 있는 조건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6번이 센터사가 마이너스 3kg 감량에 단독 선행. 거기다 경주거리가 1000m예요. 퍼질 때 퍼지더라도 조지고 나가야죠. 이번만큼까지 매번 인기를 끌었지만 이번에는 경주의 조건이 더 나아졌고 서인석 조교사도 감량 기술까지 기용을 하면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지. 이 마필을 어떻게든 우승을 시켜야 되니까. 6번 센터사 이번에 좀 선전해줄 기대해 보겠습니다. 9번만 비엔도 퍼스트가 지난번에 은근히 버티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아주 일치월장에 더 나갔다, 대단하다, 이건 아닙니다. 그냥 좀 중간에 어디거나 버티는 건데, 밀고 나가면 선입권이에요. 안 될 건 없고. 5번 청수비기어라는 마필이 주행검상 모습이 썩 좋진 않았죠. 꾸준히 좀 몰아대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탔기 때문에 썩 좋지는 않았는데, 이 주행하는 지세를 보면 아직은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편성이 원체 약하니까 이거 능력을 떠나서 이미 뛰었던 마필들의 걸음이 드러났는데 그 마필들 중에서 대단한 마필이 없어. 잡을 마필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검증 안 된 마필들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얘는 모르잖아 아직. 얼마나 더 뛸지를. 또 주행검사부터 아주 나쁘진 않았었고 그런 면을 본다면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행복의 내일은 기술 한번 바꿔봤어요. 지금 신영철 기수로 교체했는데 제가 신영철 기수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빠따 하나만큼은 정말 예전에 배우준 조교사가 빠따 하면 배우준이었었는데 지금 조교사가 되셨고 신영철 기수의 빠따도 예사롭지 않죠. 아주 말 하나 잡죠. 그래서 이건 아마 이번 경주 아마 패 죽일 거예요. 얼마나 걸음을 보여줄지. 이 안에서 끝이 나지 않을까? 6번 놓고 3번, 5번, 9번? 이번 내길의 빛이 발주 악벽을 안 보여주고 뛴다면은 모르겠는데, 이 진입불량이 있는 마필에서 조금은 한두 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걸음도 좋지 않았었고요. 6번 놓고, 5번, 9번, 3번. 6번 놓고 3번, 5번, 9번. 이 세 마리의 마필 중에서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고 나니까 인기만 해. 근데 내용을 알고 보면 재밌잖아. 그잖아요? 이런 비하인드를 말씀을 드리면 좋아하시더라고. 더 재밌는 게 많아요. 드릴 말씀은 많은데 귀찮아서 안 하는 거야. 귀찮아서. 진짜 너무 뻔뻔한가? 사실이야. 나한테 돈 10원 하나 안 생기는 일인데 내가 부자할 필요 있어. 근데 이러다가 필 받으면 더 얘기하니까 두고 보십시오.
자, 설경만 이경도 넘어갑니다. 한국으로 1000m, 열만의 아필드. 이거 승부하려다 말았어요. 승부를 할까 하다가. 안 했어요. 아, 이것도 참 진상이죠. 일본과 신보는, 네, 나아졌는데, 지난번에 급격한 탄력자, 그러니까 인경기수가 기승을 하고, 당시의 비하인드는 이거였죠. 뭐 기승하는 인경기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평가였었고, 박재호 조교사는 많이 기대했었고, 솔직히 말해서. 선행까지 추구하고, 완전히 걸어갑니다. 정말 보고 있는 조교사에서 눈에서 진짜 레이저 나가죠. 아, 무슨 개똥말, 저 똥말이었나? 왜 저러지?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인경기수 당하고. 능력 미달이 나와요. 아예 걸어갑니다. 뭐 이유는 없어. 뭐 질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박재현 조사가 한 얘기가 있는데 뭐 그거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인경기수가 정지돼서 이제 멀러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주행재검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지난번에 재결실에서 얘기했던 게 이런 건데 상대마가 넘어서려고 하자 제갈이 풀리면서 뛰지 않았다. 그러니까 얘가 지가 가는 것에 대해서 누가 날 넘어가면 의지를 급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살아있는 동물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재결실의 판단은 그랬었고요. 주행검사 모습 보면 멀러기수는 굳이 선행을 가려고 하지 않죠. 일부러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또 끌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끝걸음은 좀 무뎌지는데 또 다독이니까 뛰어요. 근데 이게 계속 연습이 돼야 되죠. 연습이 돼야지만 뭐 신부가 오늘 뛰고 안 뛰겠습니까? 그잖아요. 뭐 어떻게든 상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벌고 좋은 마필을 성장해야 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을 하겠죠. 아마도 이번 경주에는 선행을 노려볼 만합니다. 1번 게이트 2점도 가지고 있으니까 선행을 가능하게 노릴 것 같은데 문제는 9번마 깨우친 같은 마필이 이 신부를 또 압박하기 시작하면 좀 깝깝하죠. 깨우침은 문세영 기수의 손에 왔습니다. 뭔가 더 나올 걸음이 있는 것 같지만 선행을 가도 퍼지고 따라가다 올라오다 말고 그러니까 농땡이 기질이 있는 것처럼 많이 뛰니까 결국 좀 다부진 기술을 불러들인 것 같고요. 근데 문세영만 타면 겁난다. 워낙에 말을 잘 타요. 이 두 마리의 아필이 선두권 경합을 펼쳐준다면 두 마필 다 이제 지구력이 없잖아요. 여기에 또 한 마리가 가세라겠죠. 3번 문학치타도 느리지 않기 때문에 1번, 3번, 9번의 이 삼각편대가 선두권에서 지들끼리 싸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이 선두권의 세 마리를 가지고 충만한 선정해야 되느냐. 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 세 마리가 공통점이 다 걸어간다는 겁니다. 결승선 앞에만 가면은 여기는 내 세상이 아닌가 비하고 그대로 퍼져버린다는 거죠. 근데 또 경합까지 해야 돼, 이번에. 믿을 수가 없죠. 근데 또 버리기도 아깝고. 충막감은 아니고요. 1번, 3번, 9번 다. 이번 경기 충막감은 이번과 천년의 바람을 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외곽이었어요. 11번 게이트. 그전에도 12번 게이트. 그러니까 외곽으로 밀려난 상태에서 무리해서 선입권에 가담을 하다 보니까 끝거는 좀 덜 나왔고요. 뭔가 이동화 기수가 지난번에 타는 꼬라지를 보면 이해가 안 되죠. 말을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갖다 붙일 필요가 있나? 근데 이번에 기술을 전격적으로 교체했고 다나카 기수가 이마필과 좋은 호흡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안쪽 게이트 2점을 충분히 살린다면 뭐 배당판 팔리겠지. 뭐 1번, 9번이 3번이 뭐 삼각편대로 팔리겠지만 2번도 어리버리 팔리고 충막감은 그래도 이번 천년의 바람이 아닐까. 이건 당연한 논리입니다. 뭐 경마를 한 1년 정도 하신 분들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만 여러분들은 이 마필 1번, 3번, 9번에 대한 복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필이 어떤 마필이다? 이 마필이 재배한 이후 지금까지 선행을 나가도 걸어갔던 마필이라는 인식이 없는 것뿐이에요. 제가 그 인식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말해도 1번, 3번, 9번이 선행과 아까 한 바퀴 삥 돌면 난 욕 먹겠지. 하지만 제가 봐왔던 이 1번, 3번, 9번의 선행력이라든가 순발력, 지구력이 썩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승부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부분 천년의 바람을 놓고 공략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고개를 쳐들고 뜨는 7번 로드스톰은 지난번에 올라오는 걸음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뭐 장담할 수 있는 주행 자세가 워낙에 안 좋으니까 장담할 만한 입장은 아닌데 버리기도 아깝고. 8번 OPMJ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지난번에 아예 발주에서 밀렸죠. 그러니까 이제 참고 타게 되는데 참고 타면은 보통은 끝걸음이 더 나오는 편인데 뭐 1000m인데 안 나와. 근데 48조는 이렇게 안 나왔던 마필이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대단한 걸음을 보여줍니다. 뭐 이건 조교사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타이밍을 잘 못 잡으니까 내가 48조 잘 못 맞히나 봐. 어쨌든 그 전 경주에서는 3월 17일 경주에서는 채찍도 놓쳤고 그 전에 2월 16일이나 1월 19일 날 때의 걸음을 보면 나쁘지 않아요. 예, 물론 이제 바닥 취입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지만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상금을 벌 수 있는 편성만 만나면 언제든지 돈을 버는 48조이기 때문에 지난번 복귀로만 보면 아까운 못 사죠. 어떻게 사 이거를. 근데 봐야 될 것 같고 10번 만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 인기 8위로 팔릴 때 이거 삼복승식에는 꼭 한번 넣어봐라 이런 말씀을 드려서 삼복 배당이 어마어마했죠. 예, 여러분들 저 때문에 제 방송 보시고 제 텍스 예상 보시고 하나 주워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고맙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 그때. 당시에 조상범 기수는 말이 꼬장꼬장해지면서 좀 더 나가더라 이러한 표현들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거고요. 오늘도 조상범 기수를 만났는데 상세는 크게 뭐 달라진 건 없대요. 지난번과 똑같은데 그때 아마 인기 1, 2마와 차이가 착차가 10맛이 났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였죠. 만에 하나가 정말 어부질격으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맛인 차이라고 한다면요. 만에 하나가 좋아서 뛴 게 아니에요. 이런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책 보니까는 이거 지금 뭐 3위 했네? 이러는데 또 여기 현혹돼 갖고 또 별평 한 2개 하고 난 이거 놓고 승부할 거야.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 분명히. 제가 봤을 때 15번 안에 하나는 이게 답니다. 이 걸음이 얘가 뽑아낼 수 있는 걸음을 다 뽑아낸 게 아닌가. 물론 편성은 약해요. 뭐 들어와도 할 말은 없지만 지난번 뛰는 걸음만 놓고 본다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게 최선이 아닌가? 이게 얘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성적이 아니었을까? 이런 한계를 봤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는 말들 편한대로 하시고. 어쨌든 이번 천년의 바람을 놓고 하겠습니다. 1번, 7번, 8번, 9번. 2번 놓고 1번, 7번, 8번, 9번. 네 마리 앞으로 공략할 건데 3번 문학치타는 왜 빼느냐? 이건 정말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이마필에 거는 기대가 강경호 쪽에서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휴양을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문세영이 타고도 선입권에 가담했다가 깨진 마필이에요. 문세영이 타고. 저는 문세영이 타고 걸으면 이빨에 뽑아가려고 했는데 안 뛴 마필들은 세게 안 봅니다. 뭐 당대 최고의 기수 아닙니까? 최고의 기수가 정말 자신이 타보고 아쉬웠다면 또 탔겠죠. 지난번에 정기가 꼬여고 뭐 애들 때문에 못 뛰었어. 억울해. 얼마나 약은 기수인데 지가 안 타겠습니까? 그리고 걸음도 안 나왔고. 문학치타는 유승환 기수가 이거 타고 고생 좀 할 것 같아요. 어쨌든 2번 놓고 하겠습니다. 2번 놓고 1번, 7번, 8번, 9번 체크해 놓으셨다가 현장에서 잘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금만 3경주 넘어갑니다. 경주를 1000m고요. 9마리 앞필드. 나 오늘 이렇게 말이 많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오래간만에 방송 찍어도 좋은가 봐. 자, 충만 까만 육공한 페더럴 캣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인기 2만원 팔릴 때 뭐라 그랬죠? 다들 기억하시죠? 이거 배팅할 필요 없다. 능력 없는 마필이다. 최근에 경주 성적을 보여주면 고만고만하게 뛰는 거지 이 마필이 잘 뛰어서 이런 성적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기 좋게 깨졌죠. 저희는 플래티넘의 정문 사이 제대로 찍어 먹었고요. 배당이 3,800밖에 안 나왔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인기 2위였는데 어쨌든 간에 나만 아는 게 아니야. 나만 똑똑한 게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이번에는 뺄래야 뺄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6공한 페더럴 캣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경주 풀 수 있어요. 뭐 선행이면 선행, 뭐 추입이면 추입. 물론 뭐 3번 카네이스나 3번 대근육이 좀 발주를 서둘러서 나가서 페더럴 캣을 괴롭히본다면 뭐 할 말은 없겠지만 보여준 걸음이 원체 쓰레기라서 6공이 다 넘어갈 거예요. 네, 페더럴 캣은 충막감으로 놓고 공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8번 럭셔리 파워도 굳이 보여준 걸음은 없죠. 뭐 굳이 뭐 대단한 걸음을 보여주지 않았고
마필이 마필의 걸음이 뭐 늘고 있다? 뭐 이런 느낌도 사실 아니었었는데, 편성을 기가 막히게 골랐고요. 전개 조건도 좋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질 걸음이 있다고 보고. 7번 베스트 우먼은 이원정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아직은 더 다듬어져야 돼요. 근데 다른 마필들이 워낙에 대안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겠고요. 3번 카네이스라든가, 3번 대구노. 이런 마필들도 마찬가지. 보여준 거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할 말 없으니까 그냥 불러드리는 거고. 그냥 6번, 8번 한 방으로 그냥 이거는 거의 끝날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마필들 중에서는 3번 마건의 대안을 현장에서 찾아보겠습니다. 6번 페더럴 캣, 8번 럭시파고. 이 도마필 인정하면서 상경주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4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리 1000m고요. 10마리 앞에들이 출전한 경주예요. 한 달에 첫 번째, 오랜만이네 이 말이, 한 달에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재밌죠? 예. 아마도 인기권은 1번, 2번, 10번, 6번, 4번 뭐 이런 앞에들이 인기권. 3번 정주행권도 어느 정도 팔릴 거고. 선행을 추구하는 마필들이 몇 마리가 있어요. 뭐 골든앵글이든가, 아니면 백상, 한번 정조의 꿈, 10번 눈빛 언약도 나쁘진 않고, 분발력이. 다 이제 선두권에서 좀 뭉쳐서 가는 그림입니다. 자, 이 마필에 기승하는 기수들, 문성혁 기수, 유승환 기수, 김정준, 이러한 기수는 다 만나봤고요.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좀 물어봤었는데 참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경기를 보실 때, 야, 저 마필이 지난번에 이 정도의 걸음이었으면 굉장히 잘 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마필을 한대건은 약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했고요. 정확하게 질문했습니다. 야, 그거 지난번에 그거 잘 뛴 걸음 아니잖아. 입상은 했지만, 성적은 좋았지만, 잘 뛴 걸음 아니지? 대답을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한 구멍만 제외하고 공략하시고, 축마가 어떤 마필인지만 알게 되시면, 이 경주는 돈 따는 경주가 될 거예요. 자, 한대건이가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한대건이가 토요일 경마의 첫 번째 승부처로 여러분들한테 그 기쁨 나눠드리겠습니다. 믿고 오십시오. 자, 한대건 자신있게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서경마 4경주, 한대건 첫 번째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경마 5경주 넘어갑니다. 한대건 직접 만나서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1번 아데렌제. 재방송을 좀 해드리면, 마방은 강급됐다고 기대하고 있지만은 유승환 기수는 잘 모르겠다, 이 표현이 맞는 거예요. 왜? 누가 알아 이거를? 그잖아. 지금 조교 때 나쁘지 않다고 해도 강급돼도 상대가 약했다고 무조건 온다? 조건은 낮은 건 맞아요. 조건은 분명히 자기보다 혼합군에 있는 마필보다 5등급의 마필들이 약한 편성을 만났으니까 조건은 맞지만 과신할 수 없는 인기권이 아닌가. 지금 아데레꼼이 차라리 좀 더 낫죠. 1700m로 꾸준히 뛰어오면서 강단을 익혀왔기 때문에 더 낫지 않나. 다실바 기술을 하더라도 다실바 기술가 워낙에 말 잘 타니까. 충만한 8만 플래티넘 유노예요. 주행 불량기를 보였던 마필인데, 좀 발주는 좀 불안해요. 근데 이게 좀 밀고 나가면 중속이 있다 보니까 선행을 낚아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요. 계속 끄니까는 마필을 좀 제어하죠, 문세영 기수가. 상대가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는 우승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대단한 말이다. 너무 기대니까 말이. 막판에 막 기대고 하는 거 보면은 아직도 어려워, 얘가. 근데 얘를 이길 만한 마필이 없는 편성. 1700m로 거리를 잃었지만 선행까지 유력한 편성을 골라냈으니 이걸 놓고 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천하의 문세영까지 불러들였다면은 8번이 단독 선행으로 1700을 버텨낼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8번은 대가리야. 8번은 축이야. 1번 아데렌데 애매하고. 3번은 메인 이벤트는 지난번에 선의권에서 쥐어짜면서 정말 개편성에서 우승을 하고 나니까 인기마야? 빨리 지워야지. 빨리 지워야 되는 거야, 이런 거는.
그러니까 메인 이벤트가 지금까지 보여준 걸음이 뭐 가능성이 있어서 계단식으로 걸음이 상승했다. 아닙니다. 오로지 편성 때문에 온 거예요. 정말 문성혁 기수가 레이스의 판단을 잘했고 그걸 끝까지 유지를 시켜줬기 때문에 우승할 수 있었던 거지. 이건 문성혁 기수를 칭찬해야죠. 메인 이벤트한테 각설탕 하나 주고 당근 하나 줄 일이 아니에요. 문성혁 기수한테 정말 맛있는 거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말의 능력이 아니라 문성혁의 판단으로, 문성혁 기수의 판단으로 이하필은 우승을 거두고 승급을 했습니다. 빨리 지워야죠.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오늘 바람킹도 지난번에 최범현 교수가 왜 그렇게 탄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선행권에 차분하게 타고 가다가 한 발을 쓰면 되는데, 굳이 이걸 중간에 말에 끌었는지, 뭐 모르지 뭐. 내가 최범현 교수 만나 물어본 거 아니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최범현 교수 화날 수 있으니까. 중간에 그걸 넘어갑니다. 선행을 강탈하고 나서 걸어가죠. 사실 이마필이 지난번에 1700m 우승할 때의 모습을 보면 편성도 상당히 약했었고요. 기록도 1분 54초예요. 보통 1700m 기록, 물론 하위군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한 51초, 52초 이 정도는 뛰죠. 근데 워낙에 똥말들이다 보니까 54초, 55초 나오는 거예요. 능력만은 아닙니다. 다만 지난번에 전기를 잘못 풀었기 때문에 차분하게 참고 타다가 편성이 약하니까 한 번은 쓸 수 있고. 7번만 아델의 꿈도 송문길 쪽에서 매번 하는 말이 그거예요. 1700m는 얘한테 적정인데 1700m는 얘한테 얘는 1700m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700m에 맞는데 최고 성적이 3착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맞다고 보는지 모르겠어. 근데 편성으로 보면은 뭐 이것도 안 될 것도 없고. 대길이야. 8번 놓고 5번, 7번이 대길이야. 정말 나는 8번 놓고 5번, 7번 너무 사기 싫어.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눈이 돌리는 게 일본 뭐 아델랜드가 3번 메인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쥐어 짝이지. 이게 배당이 없으니까 8번 놓고 5번, 7번이 배당이 없으니까 아 그래 씨 들어와 그거. 난 배당 살래.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능력을 다 얘기를 해줬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5번, 7번이 깨지고 1번, 3번이 들어와서 고춧가루를 확 쳤는데 야, 한대건이 저 개새끼 방송 보니까는 저 새끼 말 다 틀리네. 내가 1부터 10까지 다 얘기해줬는데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경마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이야. 경마는 절대는 없어요. 그래서 5번, 7번, 8번을 놓고 5번, 7번 맞건이 최저배당인데 이게 깨질 수 있어요. 깨질 수 있지만 1번, 3번이 들어온 건 우연입니다. 5번, 7번이 빠지는 것은 실수죠. 뭔가 경주가 안 풀렸다든가 아니면 뭐 기수의 실수, 뭐 말의 실수. 그 실수를 제외하지 않는다면 1번, 3번이 5번, 7번을 이긴다?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3번은 아예 지울 거니까 8번 놓고 1번, 5번, 7번인데 그래도 아델의 꿈이 좀 더 낫지 않나. 바람킹은 제가 근본 자체를 좋은 말로 안 보기 때문에 뭐 현장에서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가리 서 있으니까 8번 놓고 1번, 5번, 7번. 내가 이렇게 입이 침이 마르고 힘들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럴 필요 없는 경주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하나 툭 던져놓고 내 음성 정보 들으세요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경주야. 내가 다 설명해 주잖아. 모든 경주, 내 승부 경주를 제외하고 모든 경주는 다 그렇게 하잖아. 그죠? 문자 하나 신청해라. 아 정말 혀에서 단내가 난다. 단내가 씨. 날로 먹지 말고. 자, 서경무 6경주입니다. 경주를 1700이고요. 8마리의 아피들이 출사표 던졌습니다. 직전만 나왔었거든요. 말씀드린 아필이에요. 3번 선스타트. 이거, 3번 선스타트가 아니면 이번 에코골드를 놓고 현장에서 할 겁니다. 근데 솔직히 2번, 4번은 애매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실 굉장히 애매해. 선지권에 가담을 하지만 좀 무리하면 덜 뛰는데 이번 에코골드 57kg고. 3번 선스타트도 나아졌다고 하는데 플러스 1kg 들었고. 요게 가다가 깨져버려도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솔직히 가장 노려보고 싶은 마필은 오마 해피마운틴이에요. 태정이 형은 이 말을 타는 방법이 간단하죠. 일단 늦발해. 발주가 안 돼. 바닥에 누워있어. 기회만 보고 있어 계속. 내가 이거 한 발 써갖고 탁 먹어야지. 얘가 우승을 하고 입상을 했던 모든 기록이 그런 겁니다. 그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서 딱 한 발에서 우승을 하면 정말 탄력적인 모습으로 우승하는 겁니다. 이경주가 딱 그 편성이에요.
뭐 선행은 뭐 3번 스마트 블루가 김홍문이기 때문에 나갈 수도 있고요. 뭐 에코골드가 또 중간에 갈아엎을 수도 있겠지만 이 5번 해피마운틴은 말 그대로 그냥 깡바닥에 누워있을 겁니다. 당일날 주로가 조금 가볍지만 않다면 의도적으로 5번을 놓고 한번 밀어보고 싶은 그러한 경주이긴 합니다. 1번 행복스타는 뭔가 좀 문제가 있고요. 2번 에코골드, 3번 스마트 블루, 3번 선스타트 이 세 마리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정석적으로 하면 4번을 놓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좀 공격적으로 해보고 싶은 경주고요. 만약에 공격적으로 한다면 5번, 뭐 정상적으로 한다면 4번이나 2번을 놓고 하는 게 맞지 않나. 너무 애매하게 얘기하나? 아 그냥 5번 놓고 야 씨. 경마 뭐 있어? 몇 배나 나온다고 좀. 자, 성인마 7경주 넘어갑니다. 한 달에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12마리 아피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뭐가 있나요? 한 달에 내 승부처인데 뭐가 있나 이렇게 보고 자빠졌다. 벌써 기 빨려서 너무 힘들어. 일단은 OK탑이 데뷔한 이후에 3착 1회 2착 2회를 하면서 승급을 합니다. 뭐 상대가 강해서 깨졌다, 아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말이 그렇게 뜁니다. 뭐 결정력도 없고 그냥 쥐어짜다 보니까는 입상하고 인기 1위로 팔리고 입상하고 그러는 건데 저희는 이 두 개의 경주를 모두 다 맞춰 먹었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메인 승부로도 맞춰 먹었고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OK탑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56kg의 중량에서 감당받았어요. 승급 전에 1300마사 똑같아요. 경주의 조건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이 OK탑이라는 마필이 지금까지 보여준 걸음을 보면 시원하게 왔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쥐어짜서 경주를 보여줬죠. 이번이 검증 무대라고 봐요. 이걸 놓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OK탑이라는 마필이 김용근 빠따이에 뭐 선행까지 갈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건 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글쎄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충분히 OK탑이 깨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7경주 승부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죠. 승부를 해볼 만한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대관 노려보겠습니다. 이번 7경주 한대관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 8경주 넘어갑니다. 경주에 1000m 타고요. 뭐가 있나요? 오마 풀문오션. 제가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마필. 요거 놓고 하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듣고 싶은 분들은 앞으로 가셔서 한 번 더 들어보시고. 내용이 좋아요. 7번 세명기상은 솔직히 잘 뛰고 있는 거죠. 충분히 입상권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데 문제는 56kg라는 겁니다. 부담 중량을 55까지 달아봤는데 이번에 56kg를 처음 달다 보니까 매경주 사실 뭐 여유가 없죠. 지난번에 루치룰주가 코로였는데 리치룰주가 레이스를 원하는 대로 못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걸음을 보였다고 한다면 세명기상이 못뛴 걸음은 아니지만 그렇게 확연하게 대단했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부담량이 올라갔으니 오늘 조한별 기수를 만나보니까 말은 무난한데 부담량 때문에 어떨지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는 있겠고요. 이번 대천보가 안쪽 게이트 250 기수, 부산에서 올라온 기수인데 선입권에 가담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계속 7번, 7번 외곽으로 밀려 있었죠. 안쪽에서 좀 파고들어 본다면은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3번 축복의 열매는 다 쪘습니다. 분명히 다 뛴 건 맞는데 얘 자꾸 올라와. 뭔가가 있어. 그러니까 이 축복의 열매가 뭐 대단한 마필은 아니지만 아마도 이번 경주에는 거의 인기 꼴찌에 가깝게 팔리지 않을까요? 삼복막권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삼복승식이나 승식 배당을 노리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3번 축복의 열매는 꽁무니 하나 걸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번 드래곤보트가 가장 노려보고 싶은 마필. 뭐 상금벌이가 워낙에 없는 3조의 마방이긴 하지만 이 마필이 보여준 걸음을 보면 경쟁력이 없지가 않아요. 물론 제가 이게 좋은 말이라고 항상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 정도의 경험을 하고 5등급에서 선유권의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차하면 3명 기상이 깨지는 겁니다. 56kg에서. 한번 이번 경주부터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대천 2호로의 문성혁 기수를 만나봤는데 굳이 선행을 가야 될까요? 선행 가야 됩니다. 이 마필은. 선행을 가면 뛰지 않는 마필이기 때문에. 근데 말 상태가 괜찮나 봐요. 지금 조기를 해보니까 굳이 선행을 안 가도 조금 더 뛰어줄 것 같은 느낌이 있었나 봅니다. 1000m라는 단거리이기 때문에 이게 따라가서 단순히 안 된다라기보다는 내가 뭐 이걸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삼복승식은 대안이 될 것 같고요. 8번 더블A는 매번 그타나이고. 그뭐 다이아파크가 이제 박은원 기수인데 이게 순발력이 좋아요. 그래서 풀모션이 나가면은 그 뒷선을 누가 물고 갈까 하면 다이아파크가 경주의 조건이 나쁘지 않아서 한 발을 써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5번 녹화하겠습니다. 사야 될 게 좀 많은데 2번, 6번, 7번, 9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5번과 7번 막권의 최저 배당 2배가 안 되는 배당으로 형성을 하면서 끝이 날 수 있다는 거. 어쨌든 충만 5번이라는 거. 그리고 깨지면은 7번과 3명 이상이 깨질 여지가 있다는 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8경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경은 9경주로 넘어갑니다. 한대원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 오랜만에 하네? 더바가 메인 승부처. 11마리의 마피디 추천했고요. 경주리 1700m 제 8경주 출발했습니다. 8경기입니다. 일단 놀고 싶은 마필 풀문스카이예요. 마방에서는 왜 못 뛰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풀문스카이의 전개적 이점을 노리고 충분히 높아봅니다. 10번을 놓고 5번과 2위는 12번을 10번 나 풀무스카이 3위는 경주리 1300m 제 8경주 출발했습니다. 8경기입니다. 안쪽에는 이번 황표만은 데뷔할 당시에 하나 있긴 했던 마필이에요. 한코타는 한발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리틀보이 플래시가 이제는 완벽하게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셔서 8번 놓고 2번, 9번 9번 나 강화 초과기 모습 보이면서 지난번에 저희한테 배당을 가져또 2,000쌀 저희가 메인 승부처로 적중에 성공을 했었던 마필이죠. 이번에 승급전입니다. 과연 4kg. 과연 이 마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1번 킹포세 이번 박자오름의 유성환 기수가 조결하고 나서 느낀 점을 저한테 얘기해줬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말씀드리겠고요. 뭐 구름왕자가 왜 연습 중을 했는지 실뭐 아르고 멜로디가 지난번에 인기가 실리고 왜 도전을 했는지 뭐 3번 세라킹, 3번 케이킹, 뭐 8번 예스 유캔, 뭐 킹포셋 얼망졸망 팔리는 마필이 몇 두가 있어요. 뭐 그 안에서 뭐 1번, 2번 이런 마필들이 인기권의 중심에 세워질 여지가 상당히 높은데 과연 그 막권들을 인정할 수 있고 과연 이번 경주 한대건이라는 사람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인데 과연 충막감이 어떤 요거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해 보십시오. 자, 한대건이가 노림수를 가지고 붙어보는 겁니다. 이번 구경주 그냥 더바가 메인 승부처. 토요일 경마의 최대 하이라이트 승부처예요. 반드시 접종할 수 있도록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설경마 10경주입니다. 10마리 앞에도 추천했고요. 우리에게 인상적인 기쁨을 줬던 일본화 다이아로드가 출전합니다. 이건 제가 매번 쌍대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추천해드렸는데 2번 다 우승을 했어요. 특히 데뷔전 때가 상당히 재밌었죠. 당대질주와 동반 입상을 하면서 15.7배. 물론 캠프가 들어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적중의 기쁨을 만끽을 했습니다. 방송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에도 뭐 여유 있는 모습이었었고 자 이번에 승급전의 거리를 1700을 늘렸어요. 상대가 없네요. 이게 맞습니다. 다이아로드가 뭐 1700이란 거리고 1번 게이트 2점이다. 이것 때문이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뛰는 이걸 상대해야 되는 마필들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지금 상태가. 8번 블랙제퍼가 그나마 뛴 거로만 본다면은 1번을 위협할 수 있는데 얘도 공백기예요. 공백기 블랙제퍼를 27조에서 많이 기대를 했다가 이제 질병 때문에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는데 오늘 박병현 쪽에 잘 만나봤는데 뭐 아무 이상 없대요. 아무 이상 없다고 못 뛰는 말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주에 가면 또 그런다? 실전 감각이 좀 떨어졌나 봐. 박병일 조교사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박병일 조교사님은 지금 조교사협회 회장이기도 하고 유일하게 조교사 중에서 가장 인터뷰를 잘해주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기마필 상태는 좋은데 진짜 실전에서의 공백기가 있으니까 그걸 이겨낼지 못할지는 뭐 신이 아닌 이상 말이 완전히 미쳐있어서 그냥
야, 지금 뭐 말이 터질 지경이야.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상은 없어도 애매한 거예요. 와도 할 말 없고요. 일은 쌍대가 아니고, 일은 뭐 1700이고 뭐, 상대가 약하니까. 3번 대성루비는 패죽이고 있는데, 문세영 기수가 이 마필을 놓지 않는 걸 보면 뭔가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 엘레트킨이 지난번에 졸전인데, 이건 예견된 졸전이죠. 뭐, 마필이 팔리지도 않는 아주 기염을 통하는. 지난번에 입상을 했는데 안 팔려 말이 단 10%도 안 팔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경험패도 참 똑똑해요. 옳지 갖고 되지도 않을 것 같고요. 이거 맞잡은 손이 그나마 이제 꾸역꾸역 늦바락 올라오는 마피기 때문에 체크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 10월 라이온 윌리엄스는 선행 가득 퍼지는 마필이고요. 그 불사불패가 이동화 기수는 지난번에 타고 나서 느낌이 좋아 탄다고 했는데 마필이 원체 앞더래요. 조개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좀 착각했나? 근데 예전에는 1700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마피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가 타겠다고 했던 데는 다시 타게 해달라고 했던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면 복귀는 안 나와. 1번을 놓고 3번, 6번, 8번, 9번 이 네 마리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네 마리 다 가져가면 영향가 있겠나? 한 마리로 주력을 좀 해야겠죠? 한대건 현장 컨디션을 본 이후에 현장 예상에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경마 11경기 넘어갑니다. 14마리 RPD 추천했고요. 한대건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등급의 경주인데 1등급답지 않은 마피들이 많이 출전했죠. 그러니까 1등급에서 조금 떨어지는. 3번 어너더 스마트원이 아마도 인기일 것 같아요. 이 마피를 가지고 문세영 기수가 1500승을 달성을 했죠.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표현 잘 안 하는 기수인데 그 주에 문세영 기수가 참 마음고생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이걸로 1500승을 하면서 막 결선 통과하면서 막 손을 흔드는 모습이 또 기억에 남네요. 저희도 물론 적중에 성공을 했고요. 19.1배 나왔었죠, 그 당시. 내가 대단하다는 거야. 적중했다고, 이거. 메인 승부로. 그럼 56kg의 중량인데 이걸 놓고 해야 되느냐? 이게 약간 딜레마입니다. 과연 이걸 놓고 해야 되는지. 아직까지도 고민이에요. 뺄 생각은 없어요. 다른 마필들 중에서는 플레이스트고, 7번 브라이트 캣, 이런 마필들이 눈에 들어온 마필이고, 선행을 알 수 있는 마필이 몇 마리가 있어요. 이번만 상간마마라든가, 그리고 선행밖에 모르는, 어디 갔어? 장산제왕, 이하나 기수. 계속 갖다 비벼댈 거겠죠. 실버 글로벌 라이드 승급 전에 과연 어떠한 경주를 풀어나갈 것인가는 자세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의외로 쉬워 보이지만 막권 사기는 좀 깝깝한 이러한 경주인 것 같아요. 그러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깔끔한 마번으로 때릴 막권, 방어할 막권 딱딱 정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대원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고요. 이번 11경주까지 한대원과 함께 하시고 기쁨의 세레머니를 문세영 기수처럼 막 흔들어 대시면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일요일 경마가 기다리고 있고요. 일요일에는 이 자금을 가지고 더 멋진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 한대원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토요일 경마 예상을 마치겠습니다. 승부처 47911, 47911 9경주가 더 박아고요. 제주경마 3경주와 5경주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